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좀 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오늘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무엇이 있겠느냐인데, 대략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있고요. 한국에 대한 이슈, 일본 이슈, 미국 이슈, 4개의 국가에서 나왔던 이슈가 다 있습니다. 그게 또 다 같이 안 좋게 영향을 끼친 것 같으니까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부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가 되겠는데,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출 규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서 내재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내의 반도체 기업의 수출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모건 스탠리가 안 좋게 말을 하고 있었죠. 지난번 11월 10일 날 말했던 걸 보게 되면 메모리 사이클의 침체에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1년 내내 하고 있는 말인 거고, 근데 HBM의 경쟁 심화와 결국은 내후년도에는 중국의 DDR5 때문에 디램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냐 이건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인 거고요. 지금은 요 메모리 사이클의 침체 얘기들, 얘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만에서 올라왔던 걸 보게 되면 트렌드포스에서는 4분기부터 디램의 가격이 하향될 것이다 라고 했었고, HBM의 가격 또한 하향 조정될 걸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HBM 가격, SK하이닉스의 HBM3E에 대한 가격은 아니다 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 이게 아니라 HBM 쪽은 중국 쪽에 대한 물량인 거고요. 결국은 요 디램 가격의 하향 조정, 이거는 점점 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TSMC도 이제 중국의 규제를 좀 동참하면서 중국한테 AI형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올라온 거는 중국이랑 어쨌든 간에 협력은 계속 할 거다라는 소식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큰 건데, 트럼프가 오기 이전에 바이든 정부부터 지금 또 규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올라온 거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빗장 더 조인다라고 하면서 중국 기업 200곳에 무역 제한 목록을 추가할 것 같다더라. 제조 장비 판매 제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대만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진 모습이 있었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게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게 또 올라오죠. 바이든에 이어서 트럼프까지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다. 치스법 자체를 재검토를 할 수도 있다. 하겠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줍니다. 근데 트럼프의 성향상 야 진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지금 당장 뭔가 받아낸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을 보게 되면 애플의 판매량이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결국 스마트폰의 판매량 자체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모바일 디램 쪽에서의 재고가 많이 쌓여지고 있다. 이런 것도 반도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고, 그 다음에 TSMC의 가오숑 이나노 팹 장비 반입식을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서 할 것이다. 요거는 긍정적인 내용이 TSMC에 있죠. 그런데 중국을 봤을 때 중국의 YMTC 등 자국 메모리 업체의 3D 낸드 생산이 증가되고 있고, 자체 실리콘 웨이퍼 생산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새롭게 올라옵니다. 그 앞서서 중국이 좀 발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꽤나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장비에 대한 얘기들, 소재에 대한 얘기들이 결국 중국이 내재화를 많이 할수록 중국한테 수출을 많이 해왔던 나라와 기업들은 마진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일본에 가면요, 섬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웨이퍼 제조의 글로벌 2위 기업인데, 자, 주가를 보게 되면 차트가 삼성전자와 똑같지 않나요?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쭉 빠지고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결국 삼성전자만 밀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이 올라왔던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 레거시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건데 얘네가 얼마 전에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어닝 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웨이퍼를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품질은 당연히 우수하지 않지만 중국은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자국산 구매 정책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것 같다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현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산 품질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그래도 중국의 정부에 대한 개입 때문에 중국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YMTC가 중국산 웨이퍼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웨이퍼 제조업체들 이제 중국한테 수출을 해와서 마진이 올라갔던 기업들의 마진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게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가 해당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주식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해외에 대한 이슈인 거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관련된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4분기에 대한 프리뷰와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주고 있는데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를 낮추는 리포트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왜지? 하이닉스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하이닉스를 국내 증권사가 외국인 증권사들처럼 목표 주가를 낮추지? 라고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내용을 좀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IM증권에서 올라온 거 보게 되면요.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해서 분기 증가는 7조 9조 원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 좋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IM증권은 4분기는 문제 없다. 그런데 내년도 1분기가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HBM의 가격은 안정적인데 내년도 1분기부터는 D램 가격과 낸드 가격의 하락, 그 다음에 여기서 DDR4뿐만 아니라 DDR5의 가격도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악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IM증권에서는 25년도 1분기부터 실적이 둔화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증권사를 보게 되면 유진에서는 4분기에 대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실적 개선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적어놨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대해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건 맞는데 기존의 전망 대비보다는 소폭 하향하거나 실적 개선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년도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망 대비 크게 올라가진 못할 것이다.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내용을 적어놨어요. 물론 마이크론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꽤나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과 시총 차이는 얼마 안 난다기 때문에 마이크론 대비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적어는 놨지만 내용상으로는 서프라이즈가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만큼 주가를 반영을 시켜서 주가가 결국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거 보게 되면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은 4분기 또한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중국의 CSMT와 키옥시와 등과 같은 경쟁 심화에 따라서 4분기부터 범용 메모리 판매 가격이 당초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해요. 결국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건데 결국 HBM 쪽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내년도에 대해서도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4천억으로 4분기보다도 감소가 될 것이고 지금 꽤나 크게 내려갈 걸로 전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낸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외국계에서 제시를 해왔던 내용들을 국내 증권사에서 다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키움증권에서는 4분기가 아니라 내년도가 크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내용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신영증권에서는 25년도가 양호하게 나올 것 같다
라고는 적어놨는데 이런 건 있어요. 25년도 하반기부터 공급 억제 효과 발생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하반기부터는 반등할 것 같다. 그래서 신영증권도 견고한 실적은 나올 걸로는 보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기존 대비 하향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기존의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은 하지만 예상보다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신영증권도 적어놨고, 그 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에서도 내년도 이익에 대해서 전망을 하향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HBM 쪽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서 디램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내년, 그 다음에 낸드는 내년도 1분기부터 가격 하락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을 보기 때문에 내년도를 안 좋게 보겠다라고 내용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HBM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AI 반도체는 겨울도 따뜻한 전망이다라고 해서 HBM 쪽은 문제 없다. 역시나 지금 다 똑같은 소리죠. HBM은 다 문제가 없는데 지금 디램이랑 낸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기존 추정치보다 하회를 하겠다, 낮추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지금 계속 쌓여가다 보니까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도 기존보다 2.6% 하향하겠다라고 적어놨어요. 결국 이런 리포트가 국내에서 자꾸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런 거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운용사 쪽에서는 결국은 비중을 기존치보다 조금 더 빼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발표 이후에 뭐 이렇다 할 리포트가 딱히 안 나오는데 다 같이 일단은 좋게는 보고 있어요. 좋게는 보는데 딱히 크게 올라갈 모멘텀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하이닉스도 낸드하고 디램 쪽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했죠. 삼성전자는 HBM 쪽에서 아직 뚜렷하게 성과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성과가 나와줘야 재평가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얘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그나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으니 하방은 막혀있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년도에 기존치보다 무려 22%를 하향하겠다라는 코멘트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HBM을 확실하게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고 하이엔드 물량을 얼마큼 잡아올 것이냐, 그 다음에 마진을 과연 얼만큼이나 남길 수 있겠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재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좀 적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실제로 지난주에 SK 하이닉스에서 기관 대상 컨콜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일부분만 제가 캡처를 해서 왔는데 3분기 말 기준으로 DDR4의 비중과 중국 레거시 확대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라는 질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3분기 기준 디램의 DDR4에 대해서 디램 매출은 20%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단 공정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만큼, 그러니까 선단 공정으로 지금 공정을 바꾸기 때문에 DDR4에 대한 비중은 점점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CXMT에서 캐파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캐파에서 어떤 테크를 적용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는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SMT는 DDR4고 중국 서버한테 공급하는 것조차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캐파 확장의 영향은 일단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범용 제품 가격이 의미 있게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내년 말에 왜 꺾인다고 보느냐라는 질문, 결국은 컨콜에서 범용 제품의 가격이 꺾일 것 같다라고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올라온 건데요. 미스 기준 봤을 땐 작년 2분기부터 가격이 올라왔다. 그런데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 1년 넘게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고 내년 하반기에 꺾인다고 확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다. 지금 뭔가
기업들의 입장에서 뭔가 증권사 쪽에서는 빠르면은 올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부터 꺾일 걸로 보는데 오히려 하이닉스 쪽에서는 그렇게 빨리보다는 내년 하반기에 꺾이지 않겠느냐라고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요 간에 조금 의견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메모리 가격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하이닉스에서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HBM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HBM 가격 하락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떠냐라고 했더니 역시나 HBM은 연간 계약이죠. 연간 계약이고 내년에는 HBM3E가 메인이고 내년 거에 대한 가격 협상은 상반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3E로 올라가면서 부담해야 되는 원가가 커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격 하락을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다. 결국 HBM 쪽에 대한 판가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범용 메모리 쪽에서 또 낸드 쪽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거 또 하나가 있죠. 얘뿐만 아니라 결국 지금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의 코멘트 결국 중국의 발전 거기에 따라서 일본도 피해를 보고 있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미국이 수출 규제까지 걸려가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피해가 전망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볼 게 이겁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대테크놀로지의 어닝 발표였는데요. 지금 실적 발표는 가이던스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했거나 소폭 하회했어요. 결국은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그러니까 예상치를 소폭 하회합니다. 서프라이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가는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면서 올라갔던 주가였는데 서프라이즈하지 않네? 하면서 시간에 무려 마이너스 12%가 빠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서버 관련인 거죠. AI 서버 관련 기업인 델테크놀로지가 가이던스 제시를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할 정도로 발표가 나왔다라는 거. 물론 블랙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패버렸어요. 이런 게 이제 오늘 밤에 적용이 될 거라는 점이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최근에 엔비디아는 주가가 위에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다 내려와서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델부터 안 좋아졌다. 그런 상황에서 검은색 가선이 21선인데요. 21선에서 막히고 어저께 음봉으로 내려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오늘 밤에 추가 하락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우리 증시에 선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거를 보여드리면 얘는 뭐냐면 이제 반도체 지수의 3배짜리 인버스입니다. 이제 반도체 지수가 내려갔을 때 올라가는 ETF가 되겠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렇게요. 아래자리 안 깨고 있어요. 저점 쭉 왔을 때 저점을 이렇게 안 깨고 버티더니 거꾸로 지금 저점을 올리고는 인버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인버스가 최소한 이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도 차트가 보여지다 보니까 반도체 조금 더 미국 쪽도 이제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는 차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거냐가 문제인데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둔화가 아님을 증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AI 쪽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AI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킬러 앱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대장이다. 이거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플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이 커지고 있는 과정 속이고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AI가 꺼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 또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이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밀려서 16만원대 초반에 오게 되면 결국은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내려오더라도 9월달 저점이었던 이 15만원대 이거는 저는 깨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16만원과 15만원대에서는 없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고 올라갔을 때 20만원대 박스와 아래 15만원대 박스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당분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삼성전자인데
그 삼성전자도 자사주 발표가 나와줬죠. 그 자사주는 방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가락도 이 종목 이제 제한저로 보기 때문에 55,000원대를 쉽게 깰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고, 결국은 성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성과를 얼마나 빨리 증명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 성과의 증명보다 결국 재료가 새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결과보다 결과를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마 또다시 노출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얼만큼의 실적을 빨리빨리 올릴 수 있는지, 기술력에 대한 차이를 얼마나 빨리 좁힐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기술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삼성전자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도 55,000원대는 지켜지면서 윗자리 65,000원대에서 박스를 그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결국 반도체들은 내려갔을 때 매수라고 올라갔을 때 파는 박스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진짜 좋아져서 더 올라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가 이제 국내 반도체가 다 같이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AI 반도체 쪽은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는데, 레거시 쪽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보여지니까 레거시 관련 종목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보신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증명들, 성과에 대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도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